말리의 작은 공간 새벽 4시, 방콕의 깊숙한 골목길 소이는 아직 어둠과 새벽의 경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작은 국수 노점을 펼치기 시작했다. 꾸덕한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으로 닭 육수가 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옥에 마늘과 고추가 볶아지는 쨍한 향이 퍼져나갔다. 이것이 말리의 하루를 여는 소리이자 냄새였다. 그녀의 삶은 이 작은 노점, 폭 한 뼘 남짓한 공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까무잡잡하지만 건강한 윤기가 흐르는 피부, 맑고 선한 눈매를 가진 말리는 28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늘 깨끗하게 다려입은 파퉁퉁 차림의 그녀는 묵묵히 국수를 말고 돛땀땀을 찔렀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소박했지만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어 이른 아침 허기를 달래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면 고된 하루도 힘든 줄 몰랐다. 그녀의 꿈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이 작은 공간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를 무렵 골목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찼다. 오토바이 택시의 경쾌한 클렉슨 소리,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말리의 노점 바로 옆에는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초티카의 키친이라는 세련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에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초티카는 카페 주인으로 늘 오만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자신의 카페 앞을 지나며 말리의 노점을 벌레 보듯 훑어보곤 했지만 말리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갈등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했다. 초티카는 자신의 카페 야외 테라스를 확장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화분을 슬쩍 말리의 노점 쪽으로 밀어놓는 정도였다. 그 다음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야금야금 말리의 공간을 침범해 들어왔다.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말리는 불편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 며칠은 참았다. 하지만 초티카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이, 거기 국수 파는 아가씨. 어느 날 초티카가 팔짱을 낀 채 다가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노점 때문에 우리 가게 앞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손님들 보기 민망하니까 저쪽으로 좀 더 옮기지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 있었다. 말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장님, 여긴 제가 오랫동안 장사해온 곳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공간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초티카는 코웃음을 쳤다. 시골뜨기가 뭘 알겠어? 여긴 방콕이야. 방콕.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이 골목이 망할 것 같아? 오히려 당신 그 지저분한 노점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당신 그 까만 피부도 우리 가게 손님들 눈에 거슬리고 말이야. 말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피부색까지 들먹이는 초티카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말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초티카는 그런 말리의 모습을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날부터 초티카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카페 직원들은 실수로 말리의 노점에 음료수를 쏟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놓고 갔고 초티카의 VIP 고객이라며 말리의 노점 앞을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말리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견디다 못한 말리는 같은 골목에서 오랫동안 과일 노점을 해온 핌 아주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핌 아주머니는 세상 물정에 밝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리야, 초티카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돈도 많고 이 근방 유지들하고 연줄도 깊다고 하더구나. 섣불리 맞서려 들면 너만 다칠 수 있어. 빔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란다. 힘내렴, 얘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고. 빔 아주머니는 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온기에 말리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말리는 용기를 내어 구청과 시장 관리소에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초티카의 이름을 듣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그건 사소한 자리 다툼일 뿐이니 두 분이 잘 해결해 보세요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티카의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말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항의하자 초티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말리의 노점이 비위생적이라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허위 민원을 구청에 넣어 말리를 괴롭혔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말리를 모욕하며 그녀의 천한 신분과 외모, 특히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조롱하기도 했다. 저런 시커먼 애가 만든 음식을 누가 먹겠어. 보기만 해도 역겹네. 초티카의 아기에 찬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리를 쳐다보았다. 말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치욕감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 무렵 골목을 자주 오가던 젊은 브이로거이자 대학생인 아트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트는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초티카의 오만한 행동과 말리의 깊은 슬픔을 안타깝게 여기며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이 영상이 말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초티카는 자신이 이 골목의 여왕이라도 되는 듯 더욱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카페 앞에 주차하려는 VIP 고객의 차를 위해 말리의 작은 국수 손수레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뜨거운 육수통이 엎어지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재료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말리의 피부색을 들먹이며 극심한 언어폭력을 퍼부었다. 이 천박한 것! 내 까만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네가 만든 더러운 음식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코를 막는다고. 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노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깊은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끔찍한 장면은 아트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날 밤 아트는 망연자실에 있는 말리를 찾아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말리 씨,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차별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말리는 망설였다. 초티카의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핌 아주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란다. 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트에게 말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다음 날 아트는 밤새 편집한 영상을 방콕 골목의 갑질 여사장, 작은 상인의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 영상에는 초티카가 말리에게 폭언을 퍼붓고 노점을 망가뜨리는 장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말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트는 영상 설명에 말리가 겪어온 부당한 일들을 간략하게 적고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들불처럼 방콕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창에는 초티카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말리를 향한 동정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얼굴만 예쁘면 다인가? 돈 많다고 약한 사람 괴롭혀도 되는 줄 아나? 저런 카페는 당장 망해야 해. 말리 씨,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초티카 갑질, 말리 힘내요. 방콕 골목 정의와 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초티카의 카페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 댓글로 도배되었고 별점 테러와 함께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이전까지 초티카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골목의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들이 초티카에게 당했던 부당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초티카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초티카는 허둥지둥 이미지 손상을 막으려 애썼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정성 없는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악어의 눈물이다, 가식적이다라는 비난만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말리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아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명백한 영상 증거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평소 그녀와 가깝게 지내던 영향력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조차 스캔들에 휘말릴까 두려워 슬금슬금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초티카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 뉴스와 유명 블로거들이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초티카의 완벽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방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갑질 여사장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카페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예약 취소가 빗발쳤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 한때 화려함을 자랑하던 초티카의 키친은 텅 빈 유령 카페처럼 변해버렸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구청과 시장관리소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초티카가 과거 말리에게 제기했던 허위 민원들을 재조사하여 모두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더 나아가 초티카의 카페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 및 건축법 위반 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냈다. 불법으로 확장한 야외 테라스는 철거 명령을 받았고 위생 불량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었다. 초티카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결국 초티카의 카페는 심각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그녀는 헐값에 카페를 처분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한때 골목을 호령하던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난 채 수치심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반면 말리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국수 노점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 그녀의 음식을 팔아주었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작은 후원금을 건네기도 했다. 말리는 넘치는 관심과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한결같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세상에는 아직 정의와 따뜻함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빔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말리의 노점에 들러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거봐, 말리야.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라니까. 내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단다. 아트는 가끔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 말리와 손님들의 밝은 모습을 영상에 담으며 말리 누나, 이제 웃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라며 격려했다. 골목은 새로운 평온을 되찾았다.